원래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자주 아픈데 또 화장실에 잘 못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천을 받아서 칼맥디를 먹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확실히 안 먹었을 때보다 더 화장실을 수월하게 잘 가는 걸 보고 칼맥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겠다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칼슘을 얼마나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우리 국민의 칼슘 섭취량이 평균적으로 권장량의 68.7%만 섭취를 하고 있었고 뼈 건강에 되게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랑 뼈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인 노년기에 칼슘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19년부터 골다공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가면서 2020년 기준으로 10명 중 7명에게서 칼슘 부족이 나타날 정도로 칼슘 부족이 심각했고 특히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는 매우 부족했다고 또 통계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칼슘이 점수 100%라고 쳤을 때 99%는 뼈에 있고 그리고 1%는 혈액에 있어서 99%의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 유지해주는 데 쓰이고 1%의 칼슘은 혈액 체화 근육을 도와주면서 심장 박동, 혈관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심장 자극 전달 등을 해주고 그 이외에도 지방 흡수 억제, 지방 대사 촉진, 상처 회복,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 감소 등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칼슘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칼슘의 중요한 역할이 혈중 농도 유지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살펴보았더니 pH 7.4 정도의 약알칼리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환자들의 혈액은 예외 없이 삼성 쪽이라고 하면서 혈액이 상성화가 되면은 쉽게 병에 노출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상성화된 혈액을 다시 약 알칼리 상태로 되돌리는 조절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주역이 바로 피를 맑게 해주는 칼슘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혈액에 칼슘이 1%가 들어있다고 해서 저도 많은 기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의 칼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전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성화된 혈액을 다시 약알칼리로 돌리는데 이 혈액속 안에 있는 칼슘을 소모한다고 해요. 근데 소모된 혈액속 칼슘이 부족하면은 그걸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다시 빼온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뼈와 혈액의 칼슘이 99대 1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뼈 속에서 칼슘을 용출해 온다고 하는데 필요량만 빼오는 게 아니라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칼슘을 뼈에서 빼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뼈에서 칼슘이 나오는데 그 칼슘이 다시 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을 타고 관절 근육에 붙어서 석회화가 진행되고 그게 저희가 아는 결석이라는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어 럴렉이라는 미 노벨상 후보자가 자연산 3종목을 부검을 해봤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으로 사망을 했는데 특히 칼슘과 관련된 질병이 무려 147가지나 발견이 되었고 밑에 글씨에 나온 것처럼 근육경련, 속물 저림, 관절염, 심한 경우에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근육 기능 저하 등 이렇게 147가지의 질병이나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칼슘의 특징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저희 몸의 음식 중에 미네랄 중 가장 많지만 흡수율은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근데 그 흡수율이 낮은 이유는 그 칼슘 영양소 특성이기도 하고 현대인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 속에 있는 인을 과잉 섭취할 때 흡수율을 더 낮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칼슘을 섭취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식품으로 섭취를 하거나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식품으로 섭취할 때 칼슘 흡수율이
우유는 40%, 멸치는 25%, 시금치는 10%라고 하고, 아까 맨 처음 항우유분이 칼슘을 얼마나 섭취한다고 보여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 동안 칼슘 섭취가 매우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10% 칼슘을 섭취하는 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양제로 추가로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맥티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바다 원료에서 깐깐하게 추출한 두 종류의 칼슘을 복합으로 배합했다고 해요. 굴껍질에서 추출한 칼슘이랑 아이슬란드 빌드다르심의 섞인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해조칼슘을 배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식물성 해조칼슘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식물성 해조칼슘은 골지 피의 가공질 구조로 되어서 낮은 흡수를 가지고 있던 칼슘이지만 높은 생흡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점을 보완을 했다고 하고, 식물성 해조칼슘이기 때문에 식후 섭취를 추천한다고 했고, 그리고 하루에 2-3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맥티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아까 칼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뼈를 구성하고 혈액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이며, 비타민 D3는 칼슘의 흡수를 더욱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비타민 D에는 D2와 D3가 있는데, 그 중에 체내 흡수율이 더 높다고 알려진 활성한 비타민 D3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꼼꼼하게 설계한 칼슘 마그네슘 2대1의 이상적인 배열인데요. 뉴트리라이트는 체내 칼슘 흡수율을 고려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로 이상적인 배율로 꼼꼼하게 설계해서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뉴트리라이트만의 방법으로 집요하고 철저하게 추출 가공한 칼맥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슬란드 빌드다르 지역에서 석회 해조류를 채취하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해조칼슘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GPS 기술로 건강한 석회 해조류를 정확히 찾고 해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수 개발된 석션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